매일매일 차근차근 배우는 엑셀 강의 21차 강의입니다. 저는 정은희 강사예요.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번 강의는 우리가 앞서 공부를 했던 데이터 정렬 작업, 필터링 작업, 그리고 요약 작업을 보다 손쉽게 실행할 수 있는 표라는 기능을 익히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표가 무엇인지 먼저 익혀보고 그 다음 계산 작업에서 표에 있는 특정 내용들을 어떻게 계산 작업에 활용하는지 그 방법도 함께 익혀볼 거예요. 자, 출발해 봅시다. 먼저 제가 준비한 데이터 열어봐야겠죠. 자, 보시면은 그냥 평범한 데이터예요. 발주 목록 시트에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다. 먼저 실제 데이터 들어가기 전에 워밍업 먼저 보시면 발주일을 제가 일부러 이렇게 입력을 했어요. 그럼 보시면 어떤가요, 여러분? 2023년으로 되어 있죠. 아이, 나 2022년도 돼야 되는데 잘못 입력됐나 봐. 그죠? 그러면 이 2023년 데이터를 2022년 데이터로 바꾸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그야 좀 여기가 계산 작업이 되어 있는 건 좀 찜찜하지만 제가 할 수 있는 건 컨트롤 시프트 아래로 방향키 전체 범위 지정하고 홈 탭에서 편집 그룹에 찾기 및 선택에서 바꾸기. 그래서 2023을 2022로 바꿀 거예요. 모두 바꿔라? 근데 안 되네? 그죠? 이렇게 된다고요. 그러면 이 데이터가 몇백 개든 제가 손으로 다 바꿔야 됩니까? 1, 1, 2? 아니죠. 우선 이렇게 계산 작업이 되어 있을 때는 맞아요. 이 바꾸기가 되지 않습니다. 왜요? 얘의 실제로 이 데이터를 계산하면 4만 얼마가 나올 거예요. 계산 작업. 그것을 표시 형식을 날짜로 바꿨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바꾸기 작업이 안 되겠죠. 근데 전 정말 바꿔야 되는데 어떡하죠? 네, 이럴 때는 팁이죠. 컨트롤 C. 이 내용을 복사를 합니다. 어디? 여러분 데이터에 영향권이 없는 곳에 갖다 붙여놔요. 컨트롤 V. 근데 그냥 컨트롤 V가 아니라 여기 붙여넣기에서 선택하여 붙여넣기. 그리고 값으로 선택을 합니다. 그럼 이렇게 나와요. 얘랑 똑같군요. 네. 단 얘도 날짜 형식으로 이제 바꿔줘요. 그럼 얘는 더 이상 계산식이 아니라 실제 날짜 데이터가 된 거예요. 그죠? 수식 입력줄이 그것을 확인해 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놓고 컨트롤 시프트 아래로 방향키 범위 지정하고 찾기 및 선택에서 바꾸기를 눌러줍니다. 자, 2023을 2022로 모두 바꾸기. 어때요? 바뀌었다고 나오죠? 닫기. 자, 바뀌었어요. 그럼 이 상태에서 얘를 컨트롤 X 잘라내고 이 자리에 컨트롤 V 해주면 돼요. 그 다음 테두리. 됐나요? 이렇게 바꾸면 돼요. 좀 돌아가더라도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우선 여러분 이제 핵심은 뭐냐면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필터링 작업은 잠깐 보여드리죠. 데이터의 정렬 및 필터 그룹의 필터, 깔때기 보이죠? 이걸 누르면 여러분이 원하는 필터링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필터링의 세부적인 내용은 제가 생략하겠습니다. 자, 필터링 옆에 여러분이 갑자기 필터링 작업을 하다가 나 이 단가와 수량을 곱해서 금액 항목을 하나 만들어야겠는데? 금액을 썼습니다. 엔터. 어때요? 그냥 금액 필드가 하나 이렇게 만들어질 뿐이에요. 얘는 필터링 단추가 있나요? 아직은 없죠. 왜? 데이터도 없거니와. 그죠? 이렇게 됩니다. 우선 이게 필터예요. 자, 삭제. 그리고 이 필터에서 여러분이
이 필터링 된 결과를 요약하고 싶어요. 그럼 요약을 할 때 여러분이 가장 많이 쓰는 게 뭐냐면, 자, 맨 마지막 행에 제가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B의 29에서 C의 29, 요 두 개의 열을 제가 병합을 해버리겠습니다. 이렇게 병합을 하고 여기다 요약 정보 뭐 이렇게 입력을 할게요. 그리고 뭐를 요약을 할 거냐면 일단 악센트 줘야겠죠? 자, 여기 여러분 수량의 합계를 제가 구할 거예요. 수량의 합계? 네, 수량의 합계 어떻게 구하면 될까요? 그야 수량의 합계는 그냥 썸인데요. 그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얘는 필터링이 된 다음에도 필터링 된 결과에 대해서 합계가 나와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이 쓰는 게 뭐냐면 요약에 서브토탈이라는 함수를 많이 써요. 서브토탈 보이십니까? 네, 서브토탈. 그러면 여러분은 이 데이터의 평균을 구할 거다. 그럼 여러분 여기 평균은 1번이에요. 에버리지 함수는 1번, 카운트는 2번, 그 다음에 카운트 A는 3번. 보이죠? 에버리지 1번. 쉼표 찍고 어떤 범위에 대해서 평균을 구할 겁니까? 그야 수량 범위 F5에서 컨트롤 시프트 아래로 방향키. 됐나요? 자, 가로 닫고 엔터를 쳐보겠습니다. 자, 현재 8.625가 나오죠? 자, 보입니까? 예. 자, 이 상태에서 여러분이 필터링을 해볼게요. 저는 제품명이 텍스트 필터에서 포함 이걸 누를게요. 자, 제품명이 TV 제품에 대한 필터링을 하고 싶습니다. 확인. 자, TV 필터링 했어요. 어때요? TV가 포함된 데이터 모듈이 나왔죠? 어떻습니까? 수량에 대한 평균 9.1로 바뀐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이게 서브토탈이에요. 이러한 필터링에도 요약 작업이 된다는 거예요. 그죠? 자, 이런 작업이 필터링인데요. 이제 우리가 발주 목록 이 시트로 가서 이 필터링 기능과 아주 유사하게 생긴 표에 대해 이제 배워보자 이겁니다. 어떤 점이 다르고 어떤 점이 편리한지 여러분이 직접 느껴보세요. 자, 일단 제가 B의 4번지에 마우스를 틱 놨어요. 그리고 삽입, 리본 메뉴에 삽입, 그리고 표 그룹에 피벗 테이블도 표 그룹에 있습니다. 표 그룹에 표 보이죠? 이걸 눌러주면 돼요. 그럼 얘 되게 똑똑해요. 범위를 지정하고 맨 위에 머리글이 포함되어 있니? 있다. 체크되어 있습니다. 확인. 이게 표예요. 오, 필터링하고 똑같이 생겼는데요? 맞습니다. 이렇게요. 그리고 여러분이 여러분 여기요. 테이블 디자인 나오죠? 그럼 여기에 표 스타일이 존재해요. 여기서 여러분 업무에 맞게끔 표 스타일은 또는 여러분 취향에 맞게끔 선택하여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원하는 대로 고르세요. 자, 저는 이렇게 하나 골랐습니다. 자, 표 스타일을 고르고 자, 이렇게 모양이 나왔네요. 자, 확인되죠? 그러면 이 표에서 이제 클릭을 하고 무엇이 다른지 먼저 그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단가, 수량, 옆에 뭐예요? 금액 필드를 하나 만들고 싶다. 자, 제가 금액 썼습니다. 엔터 꽝. 이러면 이렇게 생겨요. 자동으로 서식이 만들어지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만들었다면 계산 작업도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네, 필요하죠. 그러면 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면 돼요? 그야 단가와 수량을 곱하면 되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러면 어떻게 쓰느냐? 당연히 는 단가 어디 있어요? 그야 240만원. 자, 보세요. 클릭. 이렇게 떠요. 골뱅이 단가? 네. 이게 뭔 뜻이냐면 단가 필드, 즉 얘는요, 잘 들으셔야 돼요.
이 표는 B의 4번지를 필두로 하여 여기 끝에 G의 28번지까지를 하나의 표 그룹으로 봐요. 그 그룹에서 각각의 멤버가 발주일, 대리점, 제품명, 단가, 수량, 금액이 있다. 이렇게 알아들어요. 그래서 각각을 이렇게 단가 필드, 수량 필드, 이렇게 필드 이름이에요. 이게 이 위의 이름입니다. 그리고 at은 뭐냐면 요 골뱅이는 at, 즉 이번 행, 단가의 이번 행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단가의 이번 줄 이 뜻입니다. 요번 줄 단가하고 곱하기 이번 줄에 뭐 수량을 곱하면 되죠. 자, 제가 수량을 클릭합니다. 이렇게. 그럼 이번 줄의 단가와 이번 줄의 수량을 곱한다 이 뜻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엔터를 치면은 어때요? 우와! 핸들링 안 했는데 답이 나오네요? 예. 어차피 얘는 엑셀은 이거예요. 이 엑셀의 표는 그리고 배열 단위예요. 전체. 배열은 전체 범위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부분 데이터가 인정되지 않아요. 그래서 어차피 표의 범위가 끝까지이기 때문에 너가 금액을 계산했다면 결국은 전체 범위 끝까지 금액을 계산하려는 의도 아니야? 내가 계산해 줄게. 이렇게 하고 답이 나와요. 근데 여러분 생각은 또 다를 수 있습니다. 나는 그 금액 계산 작업을 끝까지 할 생각 없는데 이거 하나만 계산할 거야. 이런 경우에는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여기 옆에 조그만 번개가 있죠. 볼트. 자동 고침 옵션이에요. 이거 목록 단추를 누르면은 계산된 열 실행 취소가 존재합니다. 얘를 눌러요. 그럼 지워져요. 아무 걱정할 필요 없어요. 생각이 바뀌어서 다시 다 나오게 하려면요. 다시 누르면 됩니다. 다시 누르면은 계산된 열 다시 실행 이렇게 돼요. 정말 편리하죠. 이와 같은 방법입니다. 이게 표예요. 자, 이것이 이해가 됐다면 이제는 여기 하단으로 좀 내려가 보겠습니다. 좀 전에 이 필터링 작업에서 우리가 서브 토탈 함수를 이용해서 요약 작업을 만들었잖아요. 근데 얘는 요약을 어떻게 하느냐면 여러분 여기 이 테이블 안에 커서가 있어야 돼요. 이러면 메뉴가 없어지죠? 네, 이 안에 놓고 테이블 디자인 이 메뉴를 누르면은 여기 보세요. 요약행 보이십니까? 네, 여기에 체크를 하면 요약행이 나오게 돼요. 어떻습니까? 와, 요약이 되네요. 네, 금액에 요약된 정보가 뜨게 됩니다. 확인돼요? 오, 나오네요. 네, 금액이라고 나오네요. 네, 이거예요. 확인됩니까? 저 합계가 아니라 평균을 구하고자 한다면 어떻게 합니까? 네, 여기 아래로 화살표 눌러서 되게 편하죠. 이렇게 나와요. 나는 합계 아니야. 나는 평균이야. 이렇게 바뀌어요. 정말 편리하죠. 네. 그리고 코드 번호가 101번, 102번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그럼 만약에 제가 개수로 표현을 한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만약에 여기 그 요약된 결과 개수, 이 제품명 밑에 개수를 표시하고자 합니다. 그럼 여러분이 고르기만 하면 돼요. 나 개수. 참고로 이거는 문자잖아요. 그냥 개수. 24개. 뜨죠? 우와! 자동으로 서브 토탈이 만들어지네요? 그렇습니다. 정말 편리하죠? 다만 액센트만 좀 넣으시면 돼요. 홈에서 눈에 확 띄게 이렇게만 넣어줄게요. 됐나요? 네. 자, 그럼 어디 정말로 얘가 제대로 돌아가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제가 아까와 똑같이 제품명 텍스트 필터에서 포함 TV로 할까요? 네.
TV, 세탁기? 세탁기로 할까요? 세탁이란 글자를 포함한다. 확인? 어때요? 세탁기 뜨는군요. 6개 대리점에서 발주가 있었군요. 그리고 금액은 이렇게. 확인됩니까? 이렇게 나와요. 서브토탈 역할 정말 되네. 이렇게. 정말 편리하죠. 그리고 이 요약된 정보를 제가 따로 좀 갖고 싶은데 어떻게 뭐 방법이 있을까요? 복사하세요. 범위를 지정해서 컨트롤 C 똑같습니다. 자, 어떤 결과가 주어질지 보세요. 컨트롤 C 눌렀어요. 다시 한번 범위 지정하고 컨트롤 C 눌렀습니다. 그리고 원하는 곳에 클릭하고 여기에 컨트롤 V 누르면 이렇게 떠요. 자, 보시면 일단은 단가는 좀 늘려볼게요. 이렇게. 와, 이거는 금액 클릭해 보면은 뭐죠? 제가 맨 앞에 먼저 설명했던 값으로 복사한 결과가 뜨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표에서 여러분이 필터링한 이 결과는 복사를 하면 결국은 값으로 복사가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뭐 참조 오류라던가 이런 것들이 발생할 염려가 없다는 거죠. 표에 대한 계산 작업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이제 이것을 좀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2월 대리점 총 발주 금액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나는 이 발주 목록이 2월달 데이터인데 이 2월 데이터의 총 금액을 그냥 여기 별로 보고 싶지 않아요. 어차피 이게 2월달 데이터이기 때문에 그냥 발주 금액 계산만 하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자, 보시면은 여러분, 자, 우선 제품명 나오죠. 요거 필터링 된 건데 이거 필터 해제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테이블의 이름을 먼저 제가 보여드릴게요. 테이블 디자인 메뉴를 누르면 표 이름이 나와요. 표 3이라고 나오는데 이 이름을 제가 발주라고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발주, 엔터 꽝, 이렇게. 그럼 표 이름이 이제 발주예요. 즉 B의 4번지부터 B의 29, 여기가 G죠. G의 29까지는 모두 발주가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발주라는 표는요, 크게 머리글, 여러분 여기가 머리글이에요. 머리글행, 그리고 실제 데이터 각각의 필드들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제 계산 작업을 해볼게요. 그럼 얘는 발주라는 표에 발주 1 필드고요. 얘는 발주라는 표의 대리점 항목. 얘는 발주라는 표의 제품명. 그죠? 그렇게 각각의 이름이 있습니다. 자, 보여드리죠. 우선 연습. 제가 참조를 먼저 해볼게요. 는 쓰고요. 이름을 써보세요. 얘 이름 범위 지정하는 것과 똑같습니까? 네, 그냥 발주. 이게 표의 이름이었죠. 발주. 이렇게 써요. 그리고 가로 열고 나는, 자, 보세요. 대가로를 열면 어떻습니까? 그 발주표를 구성하는 각각의 항목들 나오는 거 보이세요? 발주일, 대리점, 제품명, 단가, 수량, 금액 나오잖아요. 그죠? 그리고 데이터, 머리글, 요약 이런 것도 있어요. 확인되죠? 그래서 나는 대리점만 읽어올 거야. 그럼 이렇게 대리점만. 또는 금액만 읽어올 거야. 금액만. 이렇게 고르면 돼요. 대괄호 닫고 엔터를 꽝 치면 다 갖고 와요. 우와, 데이터 전부를 다 긁어오네요. 이렇게. 그래서 이걸 그대로 갖고 와서 다른 데이터와 믹싱해서 써도 돼요. 가능하죠. 이렇게 읽어와요. 그러면 2월 대리점의 총 발주 금액을 우리가 여기서 계산식으로 써보자 이겁니다. 자, 어떻게 쓰느냐면 그냥 이건 이렇게 쓰면 되겠죠. 단가와 수량을 모두 곱해서 더하면 되는 거죠. 따라서
단가 그룹, 수량 그룹을 썸 프로덕트 하면 되죠. 즉 단가 이 배열과 수량 이 배열을 곱해서 더한다 이 얘기죠. 그럼 이렇게 해요. 자, 썸 프로덕트 여러분 아시죠? 자, 는 SUM PRO DUCT 썸 프로덕트 써요. array 1 이게 바로 단가예요. 근데 그냥 단가가 아니라 발주라는 표에 들어있는 뭐 단가 여기 보이죠? 예. 쉼표 찍고 array 2는 뭡니까? 예. 발주라는 표에 들어있는 뭐 수량 가로 닫고 이렇게 쓰면 끝나요. 엔터 꽝 탑 나오잖아요. 2억 8,442만원. 자, 확인해 볼까요? 여기. 참고로 요거 평균이죠. 요거 합계로 바꿔보겠습니다. 자, 합계 여기 있네요. 자, 조금 늘려볼게요. 2억 8,442만원. 똑같죠? 네. 이렇게 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쓰면 돼요. 그럼 이게 데이터가 늘어나도 그대로 반영됩니까? 예, 당연하죠. 자, 여기서 여러분 요약 위에 제가 삽입 자, 2022년 데이터를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데이터 23년으로 얘는 되어 있죠. 그 데이터를 그대로 안 갖고 왔네요. 자, 25일 우리가 그 2022년 바꾼 거는 여기서 보여드린 겁니다. 착오 없으시기 바래요. 자, 제가 금천 대리점 이렇게 썼어요.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어떤 데이터를 입력했냐면 위니아 청정기에 EPA 30. 자, 그리고 얘는 35만원. 그리고 10대. 이렇게 이 대리점에서 발주가 들어왔다. 금액 나오죠. 그러면 2억 8,792만원 되어 있죠. 자, 가보겠습니다. 여기 보세요. 어때요? 자동으로 반영되네. 예, 이렇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동적 범위로 따로 이름을 지정한다던가 이런 스고로움을 덜 할 수가 있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 좀 더 난이도를 높여 볼게요. 여러분 여기 사원 목록 시트가 있습니다. 데이터가 이와 같아요. 제가 많이는 입력을 못했어요. 자, 데이터가 이와 같은데 여러분이 이 사원 목록 데이터는 계속 입력돼서 들어온다고 가정합시다. 자, 그리고 여러분은 사원 조회 화면과 만나게 됩니다. 자, 저는 제가 원하는 게 뭐냐면 사원 아이디 보이죠? 아이디만 입력하면 사원명, 부서명, 파티션, 입사일자가 짜르르르 조회가 되는 그런 화면을 만들고 싶은 거예요. 사원 데이터는 뭐 계속 들어올 거예요. 나는 거기에 전혀 내색을 할 필요가 없다. 오로지 여기만 조회만 잘 되면 돼. 이거예요. 그렇게 되려면 자, 먼저 사원 목록 보이죠? 이것을 표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표 어떻게 만들어요, 여러분? 그냥 삽입해서 아까 표 아니었나요?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확인. 표 이름, 표 4로 나오죠? 표의 이름을 사원 이렇게 입력해 보죠. 엔터 꽝. 자, 사원이라고 입력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각각의 이 내용들 이해가 되실 겁니다. 얘는 사원이라는 표를 구성하는 사원 아이디, 사원명 각각의 항목들이다. 그죠? 자, 그러면 사원 조회에서요. 제가 사원 아이디를 예를 들어 A 23201 이렇게 입력하고 엔터를 치면은 여기에 사원명, 부서명, 파티션, 입사일자가 쫙 떠야 돼요. 자, 이것을 참조할 수 있게끔 하려면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우리는 두 가지만 설명을 해봅시다. 뭐요? VLOOKUP하고 여러분이 많이 쓰는 인덱스하고 매치를 활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VLOOKUP을 좀 이용해 볼게요. 우선 첫 번째, VLOOKUP을 이용하면은 사원명을 먼저 찾아와야 되죠.
자, 어떻게 해야 되죠? 는 vlookup, vlookup, vlookup. 자, lookup value 보이죠? 찾고자 하는 값이 뭐예요? 그야 사원 아이디를 찾아야 되죠. 사원 아이디를 찾아서 그것에 해당하는 사원 이름을 가져와라. 맞아요? 그래서 lookup value 찾고자 하는 값은 A23201가 어디에 있는지 알고 싶어. 어디서 여러분 찾는 거죠? 테이블 어레이. 테이블은 어디예요? 그렇죠. 바로 우리가 사원이라고 이름을 만든 거죠. 사원표에서 찾아라 이거죠. 자, 사원표 이렇게 여러분이 잡았어요. 그 다음 쉼표 찍고. 자, 그러면 중요한 거는 여러분 잘 보세요. 내가 D의 4번지 값을 사원표에서 찾을 건데 찾아서 그것에 해당하는 그 줄에 몇 번째 열을 읽어올 것인지 그것을 써줘야 되죠. 컬럼 인덱스 넘버 나오잖아요. 그럼 여기서 보시면은 사원 목록 잠깐 보여드릴게요. 자, 사원명은 A23201을 찾는다면 얘는 그 줄에 몇 번째 열, 여기가 첫 번째 열, 두 번째 열, 세 번째 열, 네 번째 열, 다섯 번째 열이죠. 그럼 얘가 원하는 게 몇 번째 열인지를 찾으려면 바로 열의 위치, 사원명이 몇 번째 열에 위치하는지, 부서명이 몇 번째 열에 위치하는지 이 위치 정보를 알아야만 합니다. 그쵸? 그래서 위치 정보를 알아내려면 이 컬럼 인덱스 넘버에 우리는 지금 보고 이렇게 쓰고 싶지만 그렇게는 안 된다는 거 아시죠? 자, 그럼 어떻게 써야 돼요? 매치라는 함수를 써서 위치 정보를 파악하면 되겠죠. 자, 매치 가로 열고 찾고자 하는 건 뭐예요? lookup value. 여기서 A23201을 말씀하시면 곤란해요. 그러면요. 사원명 이 글자를 찾겠다. 그죠? 어디 가서 찾을 거예요? 쉼표 찍고. 어디서? 그쵸? 바로 사원표에서. 그죠? 표 이름 사원. 사원표에서 어디? 여러분 사원명, 부서명, 파티션 이런 거는 다 어디에 써 있죠? 머리글에 써 있잖아요. 머리글. 이렇게 골라야 돼요. 그럼 이 머리글에서 얘는 사원명하고 똑같은 글자가 몇 번째 있는지 이걸 따져요. 단 똑같은 글자, 사원명하고 똑같은 글자를 찾아라. 정확히 일치. 이렇게 하면은 얘는 몇 번째, 이 사원명이 몇 번째, 머리글에서 몇 번째 자리에 얘가 있는지를 찾아요. 그럼 이게 컬럼 인덱스 넘버가 되는 거예요. 이해돼요, 여기까지? 네. 쉼표 찍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찾고자 하는 A23201하고 완전 똑같은 글자. 참고로 제가 어마무시한 실수를 했군요. 매치 함수 가로 닫아야죠. 이렇게 닫아야 됩니다. 빨간색 가로, 빨간색 가로로 닫는 거. 쉼표 찍고. 자, range lookup 뭡니까? 완전 똑같은 사원 아이디 찾아야 되죠. 정확히 일치 false. 그 다음 vlookup 가로 닫습니다. 엔터 꽝. 이러면 답 나와요. 오. 그럼 여러분 이거 D4 사원 아이디 D4에 근거해서 사원명, 부서명, 파티션, 입사일자 모두 결정되는 거죠. 따라서 D4의 참조 위치는 어때요? 항상 고정돼 있어야겠죠. F4 엔터. 자, 참고로 매치에 대해 또 이해 안 되시는 분들을 위해 증명해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시면은 이게 바로 뭐예요? 머리글이란 얘기예요. 보여드리죠. 여러분 여기 밑에다가 제가 는 발주 가로 열고 머리글 대가로 닫고 엔터를 치면은 보세요. 머리글이 나온다고요. 그죠? 예.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 발주에서. 그죠? 그러니까 얘도 사원에서도 결국은 뭡니까? 머리글 하면 얘네들이고 이 중에서 사원명하고 똑같은 거는 두 번째 있다. 이 열이 된다는 거죠.
이해돼요 이제? 예. 자 그럼 아래로 핸들링 이렇게 나와요. 입사일자는 예, 날짜 형식으로 바꿔주면 돼요. 그럼 맞나요? 자 한가은 씨 잠깐 보겠습니다. 보세요. 2017년 10월 18일 경영전략팀 분석 확인됩니까? 예, 맞잖아요. 그죠? 이렇게 나와요. 이게 VLOOKUP을 이용한 방법이에요. 그러면 VLOOKUP을 또 안 좋아하는 분이 있겠죠. 뭐 어떤 경우가 그런 거죠? 뭐 예를 들어 여러분이 참고하고자 하는 그 데이터가 맨 왼쪽 열에 있지 않은 경우, 그런 경우도 있겠죠. 그런 경우에는 여러분이 어쩔 수 없이 인덱스 앤 매치를 써야 돼요. 자 그럼 인덱스하고 매치를 이용해서 그냥 여기다 제가 구해볼까요? 답이 똑같이 나오는 걸 확인하면 되는 거니까. 자 인덱스하고 매치는 여러분 인덱스는 어떻게 써요? 는 인덱스 그 다음에 아파트 그 다음에 몇 층 몇 호에 누가 살지 이게 인덱스죠. 어레이는 뭐예요? 표 이름 사원 표 이름 사원이에요. 쉼표 찍고 그 다음에 행열이죠. 자 제가 직접 엑셀이 돼서 A23201는 일행 그죠? 여기 표에서 실제 데이터 요거잖아요. 요 데이터에서 일행 일렬에 A23201가 살아요. 맞아요? 그러면 제가 일행 일렬 이렇게 썼어요. 됐죠? 사원 아이디가 이거예요. 그럼 사원명은요? 그냥 일행 2열이겠지? 그죠? 이걸 엑셀이 자동으로 인지하게끔 일행에는 여러분이 1이라고 써놓으면 안 되겠죠. 1 대신에 뭘 써야 돼요? 엑셀이 알아서 현재 A23201의 행의 위치를 인식할 수 있게끔 행 위치를 파악하는 함수를 써줘야 된다는 겁니다. 자, 위치 정보는 뭐예요? 바로 매치 함수를 써야 된다는 거죠. 매치 가로 열고 뭐라고 써요? lookup value 나오죠? 자, lookup value 무엇입니까, 여러분? 네, 바로 사원 아이디. 그쵸? F4. 자, 그러면 이걸 어디 가서 여러분 찾을 거예요? lookup array 어디 가서 찾을 겁니까, 여러분? 쉼표 찍고 어디? 그쵸? 바로 사원이라는 표에서 어떤 거? 네, 여러분. 사원표에서 어디? 사원 아이디. 그죠? 네, 사원 아이디. 따라서 사원 아이디. 이렇게 써줘야 돼요. 그죠? 사원 아이디가 도대체 몇 번째 행에 있는지 그거를 찾아봐. 쉼표 찍고 완전 똑같아야 돼? 정확히 일치. 자, 그리고 매치 가로 닫으면 돼요. 이럼 얘가 몇 번째 행이다 라는 걸 구해줘요. 행의 위치 정보를 구해줍니다. 됐죠? 자, 그럼 이제 열에 해당하는 거 무조건 2열이라고 하면 안 되죠. 이거는 좀 전에 VLOOKUP에서 봤던 것과 똑같아요. 뭐라고 쓰면 됩니까? 매치 그 다음 뭐요? 내가 찾고자 하는 거 사원명 쉼표 찍고 어디 가서 찾아요? 네, 바로 사원표 사원에서 뭐? 그쵸? 머리끌 샵 머리끌 여기 있네요. 요렇게 똑같은 데이터를 찾아야 돼. 제로.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매치까지 다 했어요. 그러면 행, 열 끝났죠? 그럼 가로 닫으면 이제 모든 작업이 인덱스에서 끝난 겁니다. 이게 다예요? 네. 엔터를 쳐주면은 답이 나와요. 한가은 똑같이 나오는 거 확인됩니까? 네. 그리고 아래로 핸들링. 어때요? 똑같다? 이거죠. 자, 이렇게. 매한 가지예요. 그래서 VLOOKUP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러분이 이 표에서 VLOOKUP을 쓸 경우에는 여러분이 참조하는 그 원점, 가장 핵심 데이터,
그 데이터가 왼쪽, 맨 왼쪽에 있을 때 사용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은 모든 경우엔 인덱스 앤 매치를 활용하세요. 자, 그럼 제대로 돌아가는지 확인해 봅시다. 제가 B12090 이 사원 아이디를 입력합니다. 엔터 꽝 하니까 어때요? 오, 바뀐다. 확인됩니까? 네, 바뀌어요. B12220 엔터 꽝. 잘 바뀌네. 됐죠? 이거예요. 이렇게 여러분이 활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또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게 표가 좋은 건 알겠는데 다시 표를 원래 일반 데이터로 바꿀 수 없나요? 저 좀 필요해서 말이죠. 그러면 표는 냅두고 또 하나의 백업으로 여러분이 발주 목록 2를 이렇게 사원 목록으로 할까? 발주 목록으로 하죠. 이거를 컨트롤 키 눌러서 이렇게 복사를 한 다음에 그냥 뭐 발주 데이터 헷갈리니까 이렇게 쓰고 이 표에 커서를 놓으면 테이블 디자인 생기죠? 네. 이 테이블 디자인에 가셔서 자, 여기다 이렇게 갖다 놓습니다. 자, 놓고 여러분 보시면 범위로 변환이라는 애가 존재합니다. 확인돼요? 네. 범위로 변환 이 애를 눌러주면 돼요. 아하. 이렇게 누르면 정상 범위로 변환하겠느냐고 물어보죠? 네. 이러면 된 거예요. 그럼 보세요. 재밌죠? 얘가 그렇게 되네요? 네. 이렇게 바뀌어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골뱅이 뭐 필드 이름 이게 사라지고 셀 번지로 바뀐 거를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해돼요? 네. 이렇게. 와, 그러네요. 네.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활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표 기능에서 여러분이 나는 이제 이 표에서 요약 작업 간단한 걸 확인하고 피벗으로도 곧바로 전환할 수 있느냐? 곧바로 전환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오리지널 그 데이터예요. 자, 표예요. 그럼 테이블 디자인에서 피벗 테이블로 요약을 눌러주면은 깔끔하게 표 범위 발주되어 있죠. 그냥 이 상태에서 확인 누르면 그냥 곧바로 피벗으로 넘어갑니다. 피벗은 아무튼 다음 시간에 이렇게 자연스럽게 넘어온다는 거 보여드렸습니다. 여기까지 어떠셨어요, 여러분? 표 기능이 좀 도움이 되셨나요? 업무에 유동적 데이터가 굉장히 많다면 한번 표 기능을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많은 도움이 되길 바라며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여러분 만나 뵐게요. 내일 만나요. 감사합니다. 땡큐.